네, 유리함수. 우리가 유리수를 배우고 유리식을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리함수를 배우게 됐어요. 유리함수란 무엇이냐? 우리 유리식 있죠? 유리식이 있는데 유리식 예를 들어서 x-2분의 1이라는 유리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건 유리식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y는 이렇게 붙여주면은 유리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함수는 유리식에다가 이렇게 y를 붙여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리함수도 마찬가지로 이 분류를 하면은 그 분수함수와 다항함수로 나눌 수 있어요. 분수함수는 분수식인 경우, 예를 들면 요거 얘네 둘이 분수함수일 것이고, 다항함수는 다항식인 경우 얘랑 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함수 뭔지 알았고, 유리함수 안에 다항함수랑 분수함수가 포함이 된다. 분수함수는 분모에 x가 들어있어야 된다. 미지수가 들어있어야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y는 x-1분의 x-1 이렇게 돼 있으면은 식이 만약에 요런 분수함수예요. 요거는 속임수죠. 요거는 약분하면은 어때요? 지워지니까 얘는 겉보기에는 분모에 x가 있어서 분수함수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약분을 하면은 다항함수가 됩니다. 어쨌거나 다항함수라는 사실. 그리고 정의역이란 말이 나왔어요. 정의역이 뭘까요? 정의역은 우리 함수단원에서 배운 건데요. 그 x의 범위, 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정의역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1, 여기서 정의역은 뭐가 될까요? 여기 나왔다시피 분모가 0이면 안 된다라고 제가 썼고 별표를 3개나 쳤는데, 네,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을 때 실제로 우리가 그려보면은 반비례 그래프, 혹시 기억날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려지고요. x가 0일 때를 제외하게 됩니다. 이 함수가 x가 0일 때는 정의되지가 않아요. 네, 다시 말하면 함수가 비어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정의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그냥 이제 분수함수 있으면은 우리 그 유리식의 정의에서도 봤듯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분모가 0이 되는 것을 좀 우리가 제외시켜 줘야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요거의 정의역이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x는 마이너스 2가 아니다가 그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정의역 이렇게 써야겠죠?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냈는데 정의역의 집합은 x바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리함수의 정의역이라는 것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분모가 0이 되는 것을 좀 우리가 조심하자, 그 뜻이에요. 그리고 유리함수, 그 다음 2번 보실게요.
유리함수의 그래프 y는 x분의 k의 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거는 일단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제가 그려볼게요 한번.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이렇게 원점이 있고 x축, y축이 있으면은 요렇게 요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요거는 k가 양수일 때, 그리고 또 요렇게 그려집니다. 요거는 언제? k가 음수일 때 이렇게 그려져요. 어쨌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정의역, 치역을 따져볼까요? 정의역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x바 x는 0이 아닌 실수.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0이 아닌 실수가 되겠죠. 그리고 y도 생각해 보세요. y는 x분의 k인데 x에 아무리 큰 수를 집어넣어도 y가 0이 될 수 있을까요? x가 엄청 크면은 x가 커질수록 x가 이제 절대값이 커질수록 y의 절대값이 작아질 텐데 x가 뭐 거의 엄청나게 커진다 한들 y가 0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래프에서도 보다시피 y가 0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치역도 우리가 y바 y는 0이 아닌 실수라고 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k가 0보다 클 때, k가 0보다 작을 때, 요거는 봤고요. 지금 여기서 k가 0보다 클 때는 1, 3, 4분면, k가 0보다 작을 때는 2, 4, 4분면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점근선, 우리 점근선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점근선이 뭘까요? 네, 점근선이 뭘까요? 점근선은요, 요 그래프에서 초록색 선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 그래프 보라색이랑 주황색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들이 뭔가 가까워지는 선, 그걸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해요. 뭔가 접근한다, 뭔가 가까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선을 점근선이라고 하는데 요 그림상에서는 점근선은 x축을 다르게 쓰면 이렇게 되겠죠. y축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칭. 점근선 아무튼 그렇고 대칭은 뭘까요? 요게요. 요렇게 그려보면은 요 y는 x 그래프라고 해봅시다. 이 보라색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딱 좌우 대칭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황색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y는 마이너스 x도 제가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가만 보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도 이 그래프가 대칭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이구나. 그런 걸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 값이 커질수록 y는 k가 만약에 1이라면 이렇게 될 거고, k가 2면은 이렇게 될 거고, k가 3이면은 이렇게 될 거고,
K가 4면 이렇게 뭐 이렇게 될 텐데, 점점 K가 커질수록 이 그래프 자체에서 K가 커질수록 점점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더라. 점점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요거 봅시다. y는 x분의 4. 이거는 xy는 4라고 쓸 수 있죠. 그럼 k가 커진다는 건 요거가 커진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커지면은 어떻게 돼? 뭐 10, 30 이렇게 커지면은 이 xy의 곱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여기 이 점들이 점점 이렇게 곱이 커지니까 이 곡선을 지나는 점이 점점 원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곱이 커지기 때문에 큰 수와 큰 수가 대응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 값이 좀 커질수록, 엄밀히 말하면은 K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그 그래프가 원점에서 멀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유리함수. 이건 뭐냐면요, 아까 그거 봤었잖아요. y는 x분의 k 그래프. 요거를 그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도형의 이동 단원에서 배웠는데,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x-p를 대입을 해주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면 y-q를 그 식에다가 대입해 줘야 된다는 그런 걸 배웠어요. 도형의 이동 그 단원에서.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적용해 준 거예요. 네,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간 겁니다. 그 평행 이동.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y는 x-1분의 5 플러스 2의 그래프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거는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점근선이라는 것이 여기 새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이 점근선이란 걸 기준으로 뭐 이렇게 여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 원점이었던 점은 1,2로 이동을 하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틀이 움직여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거 맞죠? 그럼 여기서 정의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정의역은 x바,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 1이 아닌 실수 뭐 이렇게. 왜냐면은 여기 1이면 안 되니까 1이 딱 비어 있어요. 그리고 치역은 y바, y는 2가 아닌
실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점근선은 뭐냐? 점근선은 x는 1, x는 1이라는 친구는 이 친구 말하는 겁니다. 세로로 이렇게 뻗어 있는 친구, 얘를 x는 1이라고 해요. 그리고 y는 2, 가로로 이렇게 뻗어 있는 친구, 얘를 y는 2라고 합니다. 점근선이 원래 y축이랑 x축이었는데 요것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칭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칭인 것은 기울기는 똑같아. 기울기는 1이고 마이너스 1인 건 변화 없지만 이 지나는 점이 달라졌어요. 1,2를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그러니까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말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원래 아까는 이거에 대해 대칭이었죠. 근데 평행 이동하면서 1,2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 된다.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유리함수 4번 넘어가시면은 그래프 이렇게 돼 있는데, 야, 예를 들어서 y는 x-1분의 2x 더하기 4라는 유리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요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 봤을 때 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변형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꼴로 변형을 하라. 왜? 이걸로 변형을 하면은 P랑 Q 값을 알게 돼가지고 K 값도 알게 되겠지만 P랑 Q를 알게 되니까 원점으로부터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식을 변형을 해볼게요. 변형 어떻게 하느냐? 자, 포인트는 분모랑 똑같은 모양을 분자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x-1 플러스 1 이렇게 플러스 4. 이게 뭐냐면은 여기 지금 EX 부분 있죠. EX 부분을 이렇게 약간 숫자 장난해 준 거예요. EX를 2에 x-1 더하기 1 이렇게 바꿔줄 수 있잖아. 그리고 요거는 2에 x-1 더하기 2라고 써줄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x-1분의 2에 x-1 더하기 6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묶어주면은 x-1분의 2에 x-1 더하기 x-1분의 6 이렇게 되는데 2 더하기 x-1분의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어요. 얘는 y는 x-1분의 6 더하기 2라는 친구는 y는 x분의 6을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한 친구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역도 구하고 치역도 구하고 마찬가지로 점근선도 구하고 뭐에 대해서 대칭인지도 우리가 4개, 약간 세트 같은데
파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역함수 구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역함수 구하기,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냥 유리함수 이렇게 유리함수를 하나 이렇게 주어준 다음에 이것에 역함수를 구하시오 했어요. 역함수 핵심이 뭐예요? 역함수라는 게 y랑 x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정의역이 치역이 되고 치역이 정의역이 되는 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 친구를 x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x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느냐. 일단은 요거 있는 거를 왼쪽에 곱해 봅시다. 그러면은 xy 더하기 xy 더하기 2y는 3x 더하기 7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이 3x라는 친구를 왼쪽으로 보내고 2y를 오른쪽으로 보낼 거예요. 여기까지 되죠. 그 다음에 x로 묶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x에 대해서 지금 식을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 y는 어쩌고였는데 지금 x를 좌변에 몰았더니 x는 어쩌고가 됐네. 여기까지가 1단계 x에 대하여 푼다. 그 다음 2단계 x와 y의 자리만 바꾸면 끝. x에는 y를 넣어주고 y는 x 자리만 바꿔줍니다. 그래서 요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역함수 완성입니다.